공약수 AB의 최대 공약수를 다음과 찾기를 하고 최소 공배수도 그렇게 규칙을 써서 쓰겠대요. 의 두 근이 20일 때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떤 값이라는 건데 그게 x제곱의 개수이고 이 최소 공배수가 x의 개수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 아 이런 방정식일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될 2차식을 가지고 능령을 쳤으니까 2와 10으로 근이 나왔겠죠. 근데 얘를 전개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이란 말이야. 아니 지금 상수항은 사실 이렇게 이상한 기호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있거든 40으로. 근데 문제는 40으로 있잖아. 양변에 얼마를 곱해줘야겠어요? 상수항이 40이 되려면? 여기다 뭐 써? 2를 쓰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2x 제곱으로 시작하던 거였네. 그걸 몰랐는데 40이라는 숫자랑 비교를 해보니까 아 이건 2x 제곱 마이너스 24 x 플러스 40은 0 되는 자 방정식이다 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고 얘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AB의 최대 공약수가 2고 AB의 최소 공배수가 24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때 AB를 구해야 하는데 두 수는 우리가 나눗셈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2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 하나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일단 이 x, y가 서로 소해야 되고요. 최대 공약수가 2이면은 최소 공배수는 이거 니은자 모양으로 갖다가 곱하는 거였잖아요. 2xy가 24. 그러니까 xy가 10인데, 그죠? 문제에서 A, B는 일단 한 자리 자연 조건이 지금 A 조건을 따져보니까 일단 식으로 정리를 하면 XY의 곱이 10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최대 공약수이고 더 나누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XY가 서로 소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A, B 즉 2X랑 2Y 이렇게 만들면은 A가 2X, B가 2Y인 거 아니야. 그지? 네, 2X랑 2Y가 한 자리 자연수여야 해요. 문제에서 그렇게 써있어. A, B가 한 자리 자연수라고. 그럼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X, Y가 뭐가 나오겠어? 생각해보시고 쓰시고. 구한 사람? 자, 어떻게 찾으면 돼? 일단 곱해가지고 12가 되는 그 약수, 배수 있잖아? 12의 약수들 찾아가지고 1, 12, 2, 6, 3, 4 중에 있을 텐데 서로 소니까 2, 6 탈락. 그죠? 한 자리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1과 12 탈락. 그죠? 그래서 3, 4를 나눠 가지면 되는데 물론 A가 8일지 B가 8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A가 6, B가 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저는 이제 X랑 Y를 갖다가 넣은 거라서. 그래서 X랑 Y가 3과 4라고 보이면은 우리는 A와 B 자체는 6, 8로 구하셔야 둘의 최대 공약수가 2고 둘의 최소 공배수가 24 맞죠? 그래서 문제 의미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등식 n제곱 플러스 12 1 루트 친 거가 m이 성립을 한대. mn이 차방정식의 근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mn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가 있으면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우리 계산하기에 굉장히 이걸 찢을 수가 없잖아. 루트가 있으면 루트를 따로 찢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사라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변을 제곱해서, 겉에서 제곱하는 거는 문제되는 거 없거든요. 이미 똑같으면 제곱해서도 똑같겠죠. 처음부터 같은 값이었으면 제곱해서도 같은 값이었겠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12라는 이야기인데, 문제에서 이게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가지고 12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제곱수로 비교를 하면은 너무 좀 오래 걸려서 어떤 방식을 쓸 거냐? 우리가 xy의 곱이 12인 거는 사실 모든 수 실수로 확장하면 너무 많지만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딱 세 가지로 먼저 얻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곱을 좀 이용할 거예요. 정수, 뭐랑 뭐를 곱해서 12가 되는지. 곱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들은 곱이 보여야 되는데 곱이 보여? 보이게 만들어야지. 무슨 뭐 하자는 얘기야? 합차 이용해서 인수분해로 해주면 곱이 얼추 보이는 것 같은 이 느낌. 자연수끼리 더해서, 자 봐봐, 이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잖아. 그리고 얘도 같이 자연수인 무언가가 당연히 돼줘야겠고요. 그러면은 1, 12 똑같이 뭐 2, 6 분명히 얘가 더 클 거잖아. 자연수끼리 더한 거가 더 크겠지. 그 다음에 3, 4 이것도 세상밖에 없어. 곱해서 12대. 이중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우면 돼. 자, 예를 들어 얘 보시면은요, n 플러스 n이 10이면 합이 10이면서 차가 1인 자연수가 있어? 연방 풀어보시면 뭐 나옵니까? 이게 둘 다 2분의 몇, 2분의 몇 나오죠. 그죠? 안 되네요. 그래서 얘밖에 안 돼요. 얘도 당연히 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는 사실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돼요. 예. 얘가 루트 몇일지 어떻게 알고, 분수일지 어떻게 알고. 근데 자연수이니까 당연히 6 곱하기 2밖에 없겠지 하면서 m과 n의 값을 각각 계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은 m의 값이 4, n의 값이 2. 답까지 구해보시죠. 그러면 m과 n이 4와 2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정답 구해보세요. 답 얼마? 됐어? A 얼마? 마이너스 6 B 8 답은 2. 20번 쉬워서 집 가서 푸시고요. 21번 할게요. 아우, 문제 길기도 해. 먼저 읽어볼게요. 친구들이 함께 파티를 하는데 총 48,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돈을 파티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똑같이 나누어 내려고 하는데 유리와 정훈이가 돈을 가져오지 않아. 세상에. 나머지 친구들이 처음에 내려 했던 금액보다 2,000원씩 더 냈다고 한다. 이때 이 파티에 참여한 친구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유리와 정훈이 무임승차? 뭐지? 이런 나중에 손절당하는 거잖아. 왜 손을 안 들고 와? 문제도 풉시다.
문제에서 궁금한 거 이게 약간 혼자 숙제할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좀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하고 너무 막 별표치고 모르겠다. 정답을 구하는 걸 신경 써야지. 유리와 정훈이가 돈을 안 가져온 비하인드가 뭘까? 뭐 이런 거. MBTI N이면 그런 거 생각하나? 아니 난 그런 생각 안 하긴 하는데. T 궁금한 건 파티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 다음에 원래 돈을 내는 건 48,000원인데 그러면 이 X명이 원래 각자 가져오려고 했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지. 그래서 각자 가져왔어야 하는 돈. 사실 내가 궁금한 건 X잖아.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얘를 궁금했으면 각자 가져온 건 얼마입니까? 그랬으면 내가 Y 뭐 이런 걸로 놨을 텐데 뭐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이 나중엔 풀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건 궁금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보통 이렇게 대문자 A 이렇게 둘 겁니다. 궁금했으면 Y 이런 거 써주셨을 텐데 내가 X, Y 구해야지 하면서 근데 딱히 그건 궁금하지 않은데 딱히 쓸 말이 없어서 A1. 그러니까 각자 X명이 A1씩 갖고 왔어야 48,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두 명이 돈을 안 가져왔잖아. X-2명이 돈을 얼마를 낸 상황? 원래 처음에 내려 했던 금액보다 2,000원씩 더 냈대요.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A1씩 너네 뭐 1,000원씩 갖고 와 막 이랬으면은 왜 지금 3,000원 냈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만큼 돈을 내서 역시 파티 비용은 내 거야 하니까 똑같이 이제 돈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X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A1이라는 값은 A1이라는 값은 48,000원을 X명이 동일하게 나눠 가진 값이죠. 그걸 넣어. 원래는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2,000원씩 더 내서 X-2명이서 메꾼 거예요. 그쵸? 식이 중간 단계가 선생님 저 X분의 이게 뭐예요? 중간 단계가 이상해 보여도 우리가 최종 얻어낼 수 있는 걸로 아직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기 우변이 아직 0인 것도 아니고 이거 식 정리도 안 되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전개를 하나씩 해줘 볼게요. 해줘봐. 나 이거 지금 줘봐.
전개하면 일단 양변을 2000으로 좀 나눌까요? 예. 일단 기본 전개하고 양쪽에 예, 48,000 생기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사라지고요. 그러면 내가 2000으로 일단 나눌 수 있잖아. 이거 분자 얘 나눌 수 있으니까 2000으로 나누시면은 이거네요. X는 어차피 사람 수였고 0이 아니니까 파티 참여자가 0명인 상황이어가지고 마이너스 2명이 돈 내고 이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다 X를 곱해 주시면은 우린 분수인 상태로 문제를 못 푸니까요. 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8인 거니까 마이너스 8,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원이니까 사람 수니까 당연히 양수인 X값을 구해야 해서 X는 8이고요. 8명이 처리된다. (22번) 문제 읽어보시고 1분 뒤에 22번 풀이할게요. 네. 여러분들 글을 읽었지? 이해했어? 이런 문제 잘 풀어? 이런 거 있잖아. 이 말에 나의 나이는 몇 살이야? 아, 너희는 너희야. 참고로 너희는 너희란다. 아, 15살이 뭐예요? 혹시 본인 나이를 몰라? 아니, 거기서부터가 좀 달라진 건가? 네. 했을 때, 예, 이 화자의, 수능 버전, 이 화자의 현재 나이는? 풀 수 있어, 없어? 저쌤 뺄셈이야. 다 30이라고, 다 30이라고 생각함. 해? 왜지? 그냥 2배 쳐서? 왜? 29살. 29살? 왜? 이 다른 의견.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 살로 세니까 한 살이고 그때에 15살이셨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플러스 14를 해서 현재 15살이 되었으면 이분도 똑같이 14일이 흔들었으니까 플러스 14를 해서 29살이 되었겠죠? 왜? 문제가 좀. 아니 이렇게 풀어야 돼.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대충 2배를 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국적이 한국이란 말이 없구나. 근데 혹시 여기 한국 아닌 사람 혹시 내가 이거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중 국적일 수도 있지, 그치? 한국이 아닐 수도 있지. 그걸 정확하게 적어주시죠. 진짜? 뭐 때문에 이 말에 화자가 한국 국적이니까 별로 논란이 없어요. 나니까. 나거든. 쌤 지금 29. 왜? 알겠어요. 아니야. 왜?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야. 생각보다 나이가 적다는 거야. 노안이라는 거야. 동안이라는 거야. 참. 됐죠? 예, 됐네요. 예. 갑시다. 자, 22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 나이는 네 나이의 2배였어인데 일단 그걸 시작하기 전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먼저 봐야겠죠. 수진이와 민우가 처음 만났을 때의 수진이의 나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가 처음 만났을 때 시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에 얘가 몇 살인지를 지금 우리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 나이는 네 나이의 2배였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대. 그럼 얘는 2분의 1 써야 돼. 반토막이죠, 그지? 왜 1번은 내가 이제 무슨 수진이가 궁금하니까 수진이 X로 준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내 나이는 그때면 이겠지? 누나의 나이보다 2살이 많아. 지금 민우는 X 플러스 2살이야. 그치? 마지막 문장. 그때의 내 나이의 10배는 10x겠지. 그때의 네 나이와 그때의 네 나이가 여기네. 지금의 내 나이의 곱과 같아? 얘 알아야겠지. 참고로 다른 미지수는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x로만 계속 쓸 겁니다. 얼마나 흘렀어요? 이 사이의 간격. 2분의 1x 플러스 2. 그쵸? 빼면 되잖아. 네. 빼서 보니까 2분의 1x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x 플러스 2를 더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진씨도 당연히 그만큼 동일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x살이었을 때에서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면 단순 더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x 플러스 2살이다. 그죠? 그래서 수진이의 마지막 말을 보고 문장을 만들면 그때의 내 나이의 10배는 그때의 네 나이의 나이와 지금의 내 나이의 곱과 같다. 그땐지 지금인지 그런 거 잘 읽어주셔야 되는 문제겠네요. 계산이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계산하고 오세요.
한 사람? 혹시 멍 때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 아이 설마 좀 구하고 놀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시간이 더 필요해? X는 12. 네, 12 나와요. 양변에 4 곱해보세요. 그쵸? 왜냐면 4분의 3x 제곱이니까 3분의 4 곱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 자, 23번. 어느 과일 가게에 어제 사과 1kg당 판매 가격이 2만원이었다. 이 과일 가게에 오늘 사과 1kg당 판매 가격을 어제보다 2% 올렸더니 판매량이 어제보다 2분의 3x% 감소. 총 매출액은 어제보다 2% 증가. 오늘 사과 1kg당 판매 가격은? 식을 세울 수 있겠어? 근데 이거 내가 숙제로 해오라고 별표 쳐올 거지? 왜? 할 수 있어야지, 왜? 자, 문제에서 오늘 사과의 1kg당 판매 가격을 물어봤는데 어제랑 오늘의 가격 중에 뭘 문자로 두는 게 맞아요? 둘 다 문자로 둘 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러면 오늘이야 어제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친구들?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 금요일이니까 엄마한테 치킨을 시켜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하고 끄덕끄덕 건데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 네. 아. 자, 지금 어제가 2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판매 가격을 올렸더니 가격이 지금 어제 가격이 있고 오늘 가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2만원에 대해서 오늘 가격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 뒤에다가 내가 뭘 더 붙여야 될까요? 어제보다 2x% 올렸더니라고 되어 있어. 해줄 때가 됐어. 해줄 때가 됐다고. 퍼센트를 스스로 쏘낼 때가 됐어. 100분의 100. 자, 100분의 2 x%인데 얘가 그러면 내가 2만원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더해지는 거잖아. 그죠? 저 100분의 100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2x%니까 2%인지 4%인지 6%인지 있다고 바로 할 거고. 그랬더니 판매량이 어제가 뭐가 있을 텐데 어제보다 2분의 3x% 감소했대요. 판매량이 얼만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봤더니 몰라. 모르는 게 맞아. 없으니까. 아니 없잖아. 아이 또
귀찮은 작업을 해줘야겠고. 판매량. A개. 뭐 A키로 합시다. 키로당이니까. 판매량 A키로. 자, 그러면은 이 감소된 거는 내가 원래 A였는데 거기에다가 100분의 2분의 3 X%만큼 개수가 내려간 거니까 우리가 감소된 양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랬더니 총 매출액이 어제보다 2X%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어제의 총 매출액은 키로당 지금 2만원인데 A키로 팔았으니까 어제의 매출액이 2A만원일 텐데. 그죠? 그거의 2% 증가한 양이 2% 증가한 양이 오늘은 이거잖아. 오늘 키로당 가격과 몇 키로 팔았는지를 계산한 금액이 동일해야겠죠. 한글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0000을 하는 대신에 그냥 만이라고 숫자를 쓴 거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시자면 내가 지금 이게 어제의 가격이고 오늘의 가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어제의 판매량이고 오늘의 판매량이에요. 근데 비교했더니 이게 오늘 게 어제보다 2% 올랐다 라는 내용이죠. 똑같은 거는 이제 없애주시면 돼요. 양변 A로 나누시고요. A로 만원 단위 빼시고요. 이러고 2도 똑같이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100분의 2. 이 102%라는 게 내가 2x%만큼 뭔가 기준점을 올렸다가 내린 것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이 나오야겠죠. 계산 한번 해봐. 이렇게 분수가 잔뜩 나오면 계산을 못하더라고. 이제 문자는 x밖에 없어. 딱 저거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계산해보시죠.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네? 갑자기요? 원래 공부는 힘든 거예요.
내가 시킨 거 안 할 거야? 왜? 맞게 했는데? 제일 정답에 근접했군. 굳이 마이너스 인치로 풀어야 돼. 굳이 마이너스로 시작한 채로 풀 거야? 아니 얘들아 못 때리지 말고. 당연히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왜요? 알 것 같죠? 갑자기 알 것 같은 애가 또 항상 왜 내가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알 것 같은데? 양면에 약간 배를 양면에 약간 백을 곱해야 할 것 같아? 네. 좋아. 일단 풀고 풀고? 백을. 풀고 백을 곱해? 네. 정크해서 좀 그렇게 할까? 아 사실 뭐 상관없지. 본인이 풀 수 있다면요. 강연아 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야? 왜 너는 원하는 풀이가 달라? 너는 왜 어떻게 시작하고 싶은데? 어? 아니야? 알았어. 어떻게 풀 건데? 근데? 이거 풀어? 네, 그거 바로 그거 풀면. 공배업식 해가지고 해가지고 풀면 그래서 그래요, 배울 곱해요. 아니 네가 불러봐 그러면. 제가 왜요? 네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분의 100분의 2분의 3x 2분의 3x 하고 하고. 그거 한번 봤어요. 아 싫은데? 왜?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플러스 플러스 100분의 2x 100분의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분의 3x 제곱. 만분의 3x 제곱. 갑자기 화가 난다고? 갑자기 화가 난다고? 저기 장난한 거 아시죠? 야, 우변은 뭐야 우변은? 우변 미안 우변 썼고 좌변은? 좌변 저거 그대로 쓰요. 그대로 1 플러스 100분의 2? 그대로 써? 알았어 하고 100을 곱해요 이제. 이 100을 곱해? 네. 그건 쌤이 하실 수 있죠.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그거- 애한테 시킬 수. 진짜? 다른 친구 누구한테 시키지? 옆에 있는 강연이? 강연아? 너만 풀지 말고 너만 알고 지금 너만 풀지 말고 같이 좀 풀자. 자, 친구가 여기서 100을 곱하고 싶대. 100을 곱해줄래? 곱하고 싶은데 못 곱하겠나봐. 100. 100 더하기 2는 100 마이너스 응. 2분의 3x 더하기 x. 마이너스 100분의 3x.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챘을 때 100을 곱한다고 정수가 지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쵸? 100을 곱한다고 정수가 바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실수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썼으면 무조건 틀리지. 이렇게 썼으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는데요? 했겠지. 왜? 나는 이건 뭐야 얘들아? 이거는 너네가 지금 뭘 곱한 상황일까요? 여기도 100을 곱하고 100을 여기도 곱했으니 만을 곱해야 나오는 값이 나오는 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여기에 100을 곱하면 뭐야? 여기에 100을 곱하면 100A 플러스 100B겠죠? 여기에 100을 곱하면 100AB.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을 한 번, 이게 지금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 없어? 그게 아니라 곱하기예요. 여기서 100을 한 번 곱하면요 한쪽에만 곱해주셔야 돼요. 한 번 할 거라면. 그럼 내가 둘 다, 선생님도 둘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려면은 얼마를 곱하는 거라고요? 만을 곱해야 되는 거라고요. 양변에 만을 곱해서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영역만 잘 붙여주셨으면은 식이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면 되지. 정리한 다음에 한 번 또 100 곱하고 계산하고 하면 서지야 그래서 얼마 나왔어? 2만 4천. 네, x가 얼마 나왔나요 혹시? X가 10 나왔어. x가 10 나왔어요. 네. 자, x가 10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오늘
사과의 1kg당 판매 가격은인데, 아, 뭐야, 2x% 올렸네? 20% 올린 거네. 그러니까 x는 10이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러면 2만원에다가, 네, 20% 올려서 24,000원이 된다. 라는 얘기. 문제는 2x%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를 올리셔야 돼요. 바꾸실 때. 이런 문제 최상의 라이트로 일단 또 풀고 문제에서 또 풀어오게 만들어야지. 25번 블랙마벨에서 25번까지 일단 풀고 최상의 라이트로 넘어갈 건데요. 25번. 자,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에 t초 높이를 h라 하면 h는 40t-4t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뭔가 물체를 위로 던지는 문제는 우리에게 고마운 문제야. 왜? 식을 직접 세울 필요 없이 2차 식을 주거든요. 그럼 이때 공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6m 이상인 것은 몇 초 동안인가? 그럼 지면으로부터 36m가 되는 게 기준점이겠죠? 높이 자체가 h니까 40t-4t 제곱이 36이 되는 그러한 만족하는 t값을 구하는 문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지? 빨리 풀어. 그냥 h에 36 대입하니 너무 쉬워버린다. 25번. 많이 했어? 누나? 응? 숙제는 다 했어? 아니네. 아닌데? 숙제를 안 했어. 숙제를 안 했어. 숙제 왜 안 해주겠어? 너 나오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치. 저 프린트. 싫어. 왜 집에 있을 거잖아. 응? 잃어버렸다고? 아이, 본인의 책임을 져볼 나이가 됐어. 아, 내가 이렇게 프린트를 제대로 안 챙겨서 주말에 반납해야 하는구나 하고 뼈저린 교훈을 체감할 때가 됐어. 강현 혹시 뭐 하는지 물어봐도 돼? 아, 뭐 하는지 이해했어. 답 몇 번?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과제에서 뭘 얻어가셔야 되냐면 계산이 쉽다고 정답까지 내가 잘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 물론 이렇게 계산 자체가 복잡해서 손 못 건드리는 문제가 있는가 반면에 함정이 좀 많아서 선생님 이런 게 왜 불나있어요? 막 나중에 이래서 이런 거 너무 쉬운데요 선생님? 이거 누가 못 풀어요? 당연한 왜? 왜 자꾸 눈이 마주치지? 자, 문제에서 지금 내가 물체를 쏘아 올려서 이렇게 이게 뚝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준은 36m 이상이 되는 지점이 몇 초 동안인지를 구하시오인데 36m가 통과했을 때 이게 내가 스톱워치 여러분들이 딱 물체를 쏘아 올리자마자 시간을 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시간을 재고 있는데 해서 1초를 찍었을 때랑 하고 스톱워치 상으로 9초를 찍었을 때 찍고 내려옵니다. 몇 초 동안? 8초.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러니까 몇 초 1대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1초 9초가 정답이에요. 위로 쏘아 올린 지 몇 초인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1초 9초인데 몇 초 동안인가 물어봐서 정답이에요.
동안인 거 체크해도 9라고 쓰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동안인 걸 몰라서 아차 하는 사람도 있고, 동안인 걸 체크했는데도 9초 동안 아니냐, 1초부터 9초까지 9초 아니냐 그랬어. 설마 우리만 남겠지. 자, 블랙라벨 딱 한 페이지만 더 넘겨서 2번 문제 1, 2번 풀면 진짜 이렇게 제가 블랙라벨 벌써 엎어버렸어. 내가 그 문제 푼다 그래서. 또 로켓 문제 54쪽에 1번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고사 때 1차 함수를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보여줄 기회야. 1, 2번을 풀도록 해. 누굴까 이거? 친구인가? 더 유독 오늘따라 더 아무 생각이 없는 느낌이 들더라. 뭐지?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은 그냥 평범한 날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말 테스트를 안 보는 날이니까 긴장이 풀어졌구나. 매일매일 커트라인을 두는 수밖에 매일매일 긴장감을 부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테스트 문제를 쉽게 안 내서 집에 빨리 못 갈 텐데 어떡하지? 네? 뭐요? 네. 뭐 작정하고 그렇게 내진 않았는데 그냥 항상 시험을 보면 다 어려웠대요. 뭐 여러분들한테도 어렵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물로켓을 발사한 지 4초 후의 높이가 어느 지점인데 높이가 얼마 되는 지점이야? 그걸 계산해야 돼. 4 대입하시면은 200-80이니까 120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다시 120이 되는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4를 대입해서 120인 걸 얻어냈으면 다시 또 120이 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양변을 5로 나누시면서 x 개수가 양수 되게 정리해 주시면은 당연히 이 중에 하나의 값으로 우리 아까 4 대입해서 얻어낸 게 120이잖아요. 그래서 4 대입해서 120 나왔으니까 4도 당연히 이 안에 있어야 하고요. 네, 다시 지나는 것은 발사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니까 정답은 6초 후가 정답이에요. 예, 나라면 저거 연습시켜놓고 같은 지점을 다시 지나는 것은 같은 지점을 다시 지난 후로부터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적어놓겠어. 그럼 답이 바뀌거든. 2초 후. 오늘 내는 건 아니야. 오늘 내봤자 오늘 내진 않지. 오늘 배운 건 오늘 내지 않아 나. 그럼 월요일에 월요일에 한번 고민해볼게. 여러분들 어차피 까먹을 거잖아요. 월요일 뭐 선생님이 뭘 낸다고 했는지 룰루캡 문제를 낸다고 했을지 안 했을지도 까먹었을걸요. 이게 지금 보통 근데 그렇게 잘 안 내긴 해요. 그건 내가 좀 약간 한 거고 보통 지점으로부터 4초 될 때랑 6초 될 때 이렇게 처음 기준으로 문제 시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이 지점을 지나는 건 몇 초 뒤인가 라고 했을 때는 2초가 되긴 하겠죠. 근데 문제를 그래서 약간 국어를 이쪽에 잘 읽어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물로켓을 발사하고 난 후에 물로켓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높이가
땅의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높이가 0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x가 0 또는 10으로 결국 계산이 될 텐데 당연히 0은 출발하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요. 10초가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지나는 직선. 지나는 점이 뭘 지난대? 네. 대입. 아주 잘 배워. 자, 그래서 우리는 y자리에다가 4m 플러스 11과 x자리에다가 2m-1을 대입을 할 건데 그렇다면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한대요. 이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 뭐야? 주체가 뭐야? 주어가 뭐야? 뭐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야? 주어 목적어를 내가 국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앞에 뭐 있어? 직선 뭐뭐뭐뭐 가잖아, 그치? 직선이 제 일사분면을 안 지난다는 얘기가 뭐야? 일사분면을 안 지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그 말은 뭐야? 뭘 만족해야 한다? 그치? 기울기가 음수인 걸 만족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울기는 x의 계수니까요. m의 값이 음수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얘도 음수여야겠네. 그죠? y절편도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2m-4도 음수여야 해요. 그래서 두 조건을 만족을 하는 m의 값. 왜냐면 계산하다 보면 m이 두 개가 나올 텐데 2차 방정식을 풀면 보통. 그러면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걸 정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최상위 라이트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과 70번이랑 75번이 제일 많았어요. 자, 이걸 A라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A가 있는 항들을 먼저 적어놓고 나머지 A가 없는 항들을 모조리 모아서 써주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문자인 B가 들어있는 얘네들에서 B가 공통인수다 해서 먼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면 15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통째로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한번 묶으시면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5가 되는데 저 노란색이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15를 껴놔야 돼요. 마이너스 15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3, 5. 자, 그러면은 이게 이 2차 식이 b-3과 b-5를 곱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럼 크로스로 이제 1, 1 한다고 했을 때 내가 b-3과 이게 하나의 숫자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야. 원래 숫자 자리인데, 그치? 원래 우리가 숫자로 해야 편한 자리인데 b가 숫자인 것처럼 껴들어간 것일 뿐이야. 곱해서 얘 이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더했을 때 플러스 2가 나오게 만들어주려면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을까요? 위? 아래? 아래겠죠? 네.
그러면은 적어봅시다. A 여기도 그러면 이제 반대로 플러스라는 얘기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B 플러스 5로 인수분해됩니다. 자,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낙천이는 1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반대로 보고 인수분해하였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가 있지만 그냥 여기 X의 개수를 우리 곱셈 공식 쓸 때 그냥 여기 A 플러스 B 모아서 쓰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AX 뭐 플러스 4X 따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백이는 자, x-3,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하였다라고 했어요. 얘를 오히려 전개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x의 개수가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b겠죠. 근데 얘는 1차, 위에 낙천이는 1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반대로 보고 이걸 반대로 봤대잖아. 그럼 원래 1차항의 개수는 A-4겠죠? 부호를 반대로 봤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반대로 봐야 돼. 앞만 반대로 보는 게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얘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얜 제대로 본 거잖아.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야.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야. 그 다음에 기백이는 상수항을 원래 상수항보다 10만큼 크게 보고 상수항이 이게 원래 상수항인데 얘가 본 잘못된 상수항이 마이너스 3b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3b는 원래 상수항인 마이너스 4a보다 10 더 큰 수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제대로 본 게 맞잖아. 얘는 원래 제대로 본 1차항 개수인 게 맞아요. 그죠? 기백이는 상수항만 잘못 본 거니까요. 그럼 원래 1차항인 얘와 얘가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B-3이 A-4와 같다 라는 식으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A랑 B가 얼마나 나와요? 네, A는 7이고 B는 6. 문제에서 처음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 하시오니까 네. 처음 2차 원래 항을 찾으면 되지. 원래 항. 그럼 원래 1차 항이 얘였으니까 1차 항은 네, 마이너스 7 상수항은 마이너스 4a로 잘 본 거니까 28. 그래서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4. 인수분해 하시오까지가 문제니까 생각보다 74, 75의 질문이 많은걸? 어떡하지? 나 이거 98의 제곱인가 99의 제곱까지 계산하라고 진짜 냈는데 오늘. 네? 아이 진짜. 이렇게 줄줄씩 짝지어서 푸셔야 돼요.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근데 보니까 차이가 6인 거.
자, 그러면은 이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라며.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걸 숫자로 계산을 해보자면 차.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차. 이거잖아. 그러면 전부 다 차가 다 6으로 동일한 것끼리 묶은 건데요. 사실 이 합은 굳이 얘네들 이 정도는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긴 한데, 내가 오늘 문제 푼 거 낸 거는 99인가 98까지 냈다고 했으니까 못 풀어. 절대 이렇게 8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0 더하기 4 더하기 얘네들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차로 다 묶어주고 합을 싹 더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 4, 6, 8, 10, 12를 더한 것이고 14가 3개인데 그 앞에 6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 네.